네, 반갑습니다. 강승주의 급등 타이밍입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증시 현 시점에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정보들과 그 수혜주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또 급등 타이밍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영상 하단의 좋아요 버튼과 댓글 잊지 마시고 꼭 부탁드리고요.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2024 급등이 기대가 되는 제약바이오 총정리 자료집 100% 무료로 준비했습니다.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하시고 해당 자료집 꼭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바로 진행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가 역대 최악의 폭락세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9월 월간 하락률이 종가까지 진행이 된 부분 같은 경우는 최근에 20년 동안 이렇게 많이 빠지면서 마감이 됐었던 적이 없습니다. 뭐 코로나 때 같은 경우는 지금보다 더 빠지기는 했지만 굉장히 급격한 하락 이후에 급반등이 나타나게 되면서 종가는 상당히 꼬리를 달면서 마감이 됐는데 아예 지금 이번 타이밍 같은 경우는 종가까지도 장대 음봉으로 이제 폭락을 한 역대 최악의 그런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지금 역사적 최저점에 임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큰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중국 증시마저도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우리나라가 전 세계 꼴찌를 차지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연말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관성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매번 그래 왔으니까 미리미리 이런 식으로 양도세 회피 물량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게 지금 금투세 우려에 대한 그런 매도세까지 겹치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에 굉장히 이제 시장의 하락세가 과도한 그런 상황으로 보일 수가 있겠는데 삼성전자가 역사적 저점 구간에 진입하고 있겠고요. 대세 상승 직전의 기술적인 흐름을 연출을 하고 있다. 국내 증시 대세 상승이 나타나는 구간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박스권이 형성이 되다가 해당 부분이 이탈이 되고 나서 외국인 매수세와 함께 대세 상승을 하더라라고 하는 부분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삼성전자의 폭락세입니다. 중국 정부가 적극적인 금리 인하와 함께 대규모의 경기 부양책들을 발표를 하고 여기에다가 이제 더해가지고 예상보다 이제 제조업 지표들이 긍정적으로 중국에서 나타나게 되면서 중국 증시에 엄청난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제 중국 경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 좋죠. 2020년 팬데믹 당시 때 그러한 이제 해당 부분 같은 경우도 완전히 회복이 되지를 않았는데 지금 현재 상황 같은 경우는 팬데믹 때에서 이제 폭락을 했다가 좀 반등을 하는 듯 했는데 미국과 유럽 쪽에 이러한 적극적인 규제가 진행이 되게 되면서 최저가를 뚫고 최근에 뭐 한 4년, 5년 동안에 완전 이제 바닥에 위치를 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이제 1일에서 7일까지 이제 중국 같은 경우 국경절 연휴가 진행이 되게 되는데 해당 부분을 앞두고 대거 매수세가 이제 진행이 됐고요. 상해 종합지수 같은 경우는 30일에 10% 가까이 폭등을 했습니다. 9월 계속적으로 바닥에서 폭등을 하고 있는데 한 번 더 때리게 되면서 엄청난 지금 한 달 동안에만 20% 이상 올라가는 엄청난 지금 급등장세가 나타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현재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 무역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외국인의 투자 자금들이 빠져나가게 되면서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뭐 최근 5년 동안에 최악의 장세가 중국에서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경기부양책 해당 부분들은 이제 진행이 되게 되면서 중국마저도 급등이 나왔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국보다 뒤처지는 전 세계에서 꼴찌 증시다라고 하는 이제 실망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빠지느냐? 도대체 우리 증시가 전 세계에서 이런 반도체 중요한 기업들, 그리고 이제 2차 전지라고 하던가 중요한 그런 성장들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증시가 왜 이렇게 형편없냐라고 하는 거죠.
현재 지금 국내 증시 부진의 주요 원인은 삼성전자의 기술력 우려입니다. HBM, 그러니까 현재 지금 전 세계적으로 AI, 생성형 AI에 대한 열풍이 불고, 이에 따라서 이제 빅테크들의 이 자본 투자 같은 경우도 거의 한 2년 정도 동안에 AI로만 오직 집중이 되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집중이 된 투자에 삼성전자가 기술적으로 지금 현재 초반에 경쟁력이 좀 떨어졌다라고 하는 거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다가 더해가지고 이제 하반기 같은 경우는 실적 눈높이마저도 하향이 되었겠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삼성전자의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근데 왜 이렇게 폭락을 하느냐? 최근에 이 IT 모멘텀을 주도하고 있는 AI 반도체 초기 시장에 대한 그런 경쟁력이 확인이 되지를 못한 그러한 상황이겠고요. 특히나 최근 같은 경우 우리 증시는 중국 증시의 폭락세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최근 한 10년 정도 동안에 지정학적 이점, 그러니까 중국하고 완전히 붙어 있는 그런 이제 좀 상황에서 이런 지리적인 이점에 의해 가지고 중국 옆에 붙어서 중국 경제의 성장과 함께 매출이 급증을 하는 그런 이점들을 보고 있었는데, 이게 중국 경기가 침체가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의 이점이 지금은 부메랑으로 돌아와 버린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중국에게 이득을 봤었던 부분이 중국 경제가 폭락을 하다 보니까 이 불이익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크게 다가오게 된 겁니다. 여기에다가 더해서 양도세 회피 물량이 금투세 매도 물량까지 이제 겹치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양도세를 연말에 이제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대주주들이 이제 이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뭐 3억 정도를 이제 뭐 만약에 한 종목에 3억 이상, 5억 이상을 이제 가지고 있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연말에 기준일이 있겠죠. 그러니까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주주 명부에 기재가 되어야 되는데, 그 기재가 되는 기준일. 여기서 이제 만약에 뭐 배당을 뭐 한 5% 정도 받게 된다. 그렇다고 하면은 사실 이게 뭐 조삼모사인 게, 배당에 의해 가지고 5%를 받았으면은 이제 해가 지나고 나가지고 그대로 그게 이제 배당락이라고 해가지고 5%가 떨어져 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배당락까지 진행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 딱 그 시점에 있어가지고 좀 자산적인 혜택이 없는 겁니다. 근데 이게 배당을 받아버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무슨 상황이 펼쳐지게 되냐라고 하면은 양도세의 대상이 돼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 배당 말고 이거를 배당을 받고 나가지고 그 다음에 이거를 뭐 수익 실현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개인 투자자가 한 종목을 많이 들고 있는 경우에 이 수익의 상당 부분을 양도세로 나라에다가 지급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굳이 이 배당락을 맞아버리게 되는 배당을 안 받고 양도세를 안 내겠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의 이런 대주주 물량들이 연말에 굉장히 많이 나타나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안 받기 위해서 보통은 이제 12월의 기준일 전날에 보통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게 계속 확대가 되는 거예요. 이거 12월 달에 양도세 회피 물량 떨어지지, 원래 이제 떨어지니까, 팔 종목들이 있으면은 11월 달에 미리 팔자. 연말이 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양도세 회피 물량이 떨어지지, 이거 그냥 아예 10월부터 좋은 지점에서 팔아버리자. 이런 식으로 양도세 회피 물량이 12월에서 한 10월 정도까지로 지금 확대가 되게 된 거예요. 근데 원래 지금 우리 증시에 이런 양도세 회피 물량 같은 경우도 굉장히 문제가 되겠고, 이런 것들을 모르는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10월달, 11월달, 12월달 주가가 빠져버리게 된다라고 하면 이거 왜 빠지냐라고 손절을 쳤는데, 사실 새해가 밝아오게 되면은 해당 물량들이 곧바로 매수에 동참을 하게 되면서 그냥 주가가 땡겨가지고 올라오고, 이런 것들을 모르는 이제 투자자들만 손해를 보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뭐 의회에서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논의가 되고 있죠. 요즘 시대에 뭐 3억이 뭐 대주주냐, 이거 개인 투자자 양도세 그 기준을 좀 넓히자. 한 10억 뭐 50억 이 정도까지 넓혀버리자. 그러면 이 양도세 회피 물량 때문에 손해를 보게 되는 개인 투자자들이 없어질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논의들 같은 경우도 진행이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뭐 이제 법 같은 경우도 개정이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이것만 있다라고 하면은 상관이 없는데, 현재 구간 같은 경우는 금투세 매도 물량까지
겹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주식이나 기업의 펀더멘탈적인 부분도 조금 흔들리는 상황에 있어서 펀더멘탈과 요인이 다른 그냥 수급적인 이러한 매도 물량이 겹치는 타이밍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져다 보니까 현재 지금 우리 증시가 사상 최악의 장세를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겠죠. 현재 지금 야당 같은 경우는 이르면 10월 4일 의총에서 금투세 당론을 결정을 하게 될 것이고 지금 현재 조속히 결정을 내릴 것이다 라고 이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여당 대표 같은 경우도 금투세 압박을 하게 되고 있죠. 이 금투세가 현재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논란이 많은 이유가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수익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세금을 얻겠다. 근데 이 세금에 대한 파급 효과, 그러니까 지금 연말 이런 뭐 매도 회피 물량 같은 경우도 터져 나오게 되는 것처럼 분명히 돈이 많은 현금이 많은 그런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 물량이 겹치는 것들은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이 끼쳐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는 지난 몇 년 동안 계속적으로 좀 이제 증명을 해 왔습니다. 그런 과정에 있어서 이 부분이 분명히 증시에 부정적인 역할을 끼치는 게 어쩔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다가 좀 투자자들이 분노를 하고 있는 부분이 이 금투세 대상에 사모펀드가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이제 이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진짜 돈 많은 부자들이라고 하던가 사회적인 위치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비밀리에 좀 이제 투자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이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떤 짓도 하는 그런 집단들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적대적 M&A도 해버리게 되겠고, 뭐 이제 뭐 이런 뭐 M&A라고 하던가 내지는 뭐 그런 뭐 정보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또 매매를 하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같은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현재 세법상에서 금융에 있어서 막 특출나게 무슨 주식 수익이다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는 게 아니라 기타 수익이다라고 이제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사모펀드를 통해 가지고 수익을 보는지 안 보는지를 몰라요. 기타로 표현이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 사모펀드를 통해 가지고 수익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진짜 부자들이 하는 비밀리 이런 금융 조직으로 볼 수가 있는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 금투세를 통해 가지고 세금을 줄여주게 되는 그런 혜택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당 대표 쪽에서 이 금투세를 압박하고 있겠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지금 사모펀드를 하는 내역들을 공개하자라고 지금 이거를 들고 나왔어요. 그럼 실제로 지금 이제 뭐 여당이건 야당이건 사모펀드를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불편하죠. 여론의 그런 집중 포화를 받을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모펀드 내역을 공개를 하는 것 같은 경우는 반드시 좀 막아야 되겠죠.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아마 지금 이 금투세 같은 경우는 유예 쪽으로 갈 것이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가장 좋은 거는 폐지인데, 일단은 여기서 야당 지도부 같은 경우는 폐지 같은 경우도 또 어떻게 보면은 좀 내란이 일어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유예 쪽으로 아마 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겠고, 이게 지금 10월 초반에 더 늦어지게 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폐지 압박, 이 폐지 압박에다가 여기에다가 더해가지고 이 부분들의 동조가 되는 여론들이 커질 수가 있겠다. 아마 이게 유예가 진행이 되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증시 상승세가 둔하게 지내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폐지 관련된 여론이 여전할 겁니다. 현재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굉장히 현저히 떨어지는 최악의 장세로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따른 코리아 부스트업 시그널에 대한 기대감들이 여기서부터 나타날 수가 있을 겁니다. 현재 이제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마이크론 어닝 서프라이즈가 진행이 되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반도체가 하락을 너무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매도세 같은 경우는 분명히 과도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타난 마이크론보다 상황이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하반기에 실적 눈높이가 낮아진 부분이 재상향 조치가 이루어지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해당 부분이 이제 진행이 되는 상황이 있어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쪽에 또 다른 이제 불확실성으로 다가오고 있는 부분이, 현재 중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D램의 업황이 좋아지다 보니까 하반기 때 공급을 늘릴 것이다, 공급 과잉으로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중국의 반도체 기업 같은 경우는 작년에만 10,000곳 이상이
문을 닫았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 메모리 공급량 확대 계획이 나타나고 있는데 현재 지금 올해 이제 막판까지 4분기까지는 메모리 가격이 올라가기는 올라가되 분명히 상승세 같은 경우는 둔화가 되는 선에서 진행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내년 상반기 내지 하반기에는 디램의 가격이 하락 국면으로 바뀌게 되는데 지금 현재 이 과열이 되어 있는 구간에 있어 가지고 디램 기업들이 시설 투자라는 건 사실상 자살행위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물량을 늘렸다가 이게 하방 국면으로 진행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해당 기업들 캐파 투자를 많이 진행을 한 기업들이 굉장히 이제 큰 손실을 입게 되겠거든요. 특히나 이런 저가측 공급 과잉으로 연결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파산에 직결될 수가 있는 굉장히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투자를 하는 중국 반도체 기업들이 내년에 이 반도체 하방 국면이 그려지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또 많은 곳들이 도산이 될 가능성이 높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지배력을 강화되는 단기 악재로서밖에 적용이 되지를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현재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 삼성전자의 HBM 퀄테스트죠. 근데 일단은 삼성전자는 3분기부터 해가지고 HBM3의 8단 공급을 시작을 한 상황이에요. 근데 엔비디아의 퀄테스트는 아직이죠. 그러니까 이제 AMD 쪽으로 납품은 이미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현재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내년에 HBM 공급량을 작년 기점으로 8배를 확대 계획이에요. 근데 현재 삼성전자 쪽에서 지금 컨퍼런스 콜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물량이 완판되었다라고 계속 발표를 하고 있겠죠. AMD도 분명히 성장을 하기는 할 테지만 현재 지금 AMD 혼자서 작년 대비 8배의 HBM 캐파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HBM의 수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의미 있는 기업이 엔비디아 아니면 AMD 여기에다가 이제 더해져 가지고 중국의 빅테크 정도밖에 없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실 수가 있겠는데 이게 지금 현재 AMD 쪽에서 의미 있는 매출 성장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분명히 이 물량 가운데 엔비디아와 약속된 물량이 있다라고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현재 일단 삼성전자 쪽에서 8단 퀄테스트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이제 3분기에서 아마 4분기로 지금 현재 미뤄지게 될 건데 10월 중으로 아마 유력하게 예상이 되고 있겠고요. 그러면은 8단이 통과가 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12단 같은 경우는 비슷한 기술 수준에서 단수를 올린 부분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블랙엘 양산 일정이 지금 밀리게 됐죠.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반도체 이 부분이 밀린 게 현재 지금 퀄테스트가 조금 한 달 정도 미뤄진 삼성전자에게 유리하게 작용이 될 전망이다. 아마 이제 초기 제품들 같은 경우는 SK하이닉스 쪽에서 싹쓸이가 되겠지만 10월 중으로 삼성전자 현재 반도체 업계에서 퀄테스트 통과 가능성을 굉장히 유력하게 점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구간에서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이런 캐파 확대 계획들까지 보게 된다라고 했을 때 조만간 터져 나오게 될 것이다. 이 부분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면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쪽에 벌어진 이런 밸류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좁혀지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서 기대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현재 지금 지정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박스권을 이탈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왼쪽 같은 경우는 2024년 당시 때 코스피고 이 오른쪽 같은 경우는 2029년 여때 이제 2020년 대세 상승장이 펼쳐지기 전에 코스피 증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지금 장세 같은 경우는 하락장이 진행이 되고 나서 재작년 말부터 해서 바닥 구간이 형성이 되게 되는 이런 식의 상방 박스권이 두 차례가 지금 연결이 되고 있는 장세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상방 박스권 장세가 진행이 되는 부분들이 과거 대세 상승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나타났었던 그런 패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현재 지금이 2019년 당시 때 같은 경우도 하락장이 진행이 되고 나서 바닥에서 상방 박스권이 진행이 되고 추세 이탈이 한번 진행이 됐다가 다시 한번 상방 박스권이 진행이 되고 그러면서 이 박스권의 지지 라인을 크게 이탈을 하고 나서
바로 이제 곧바로 이런 식으로 1년도 안 되는 시간에 대세 상승이 강렬하게 연출이 되었었던 것을 기억을 해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현재 지금 지점에서 상방 박스권의 저점을 크게 이탈을 하고 나가지고 움직일 수가 있는 이 지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대세 상승 패턴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2019년뿐만 그러니까 2020년의 상승장 전에서도 이런 패턴이 나왔을 뿐만이 아니라 2017년 5년 동안의 박스피를 뚫고 상승장이 나타나기 직전에도 이런 패턴이 강하게 보였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현 시점에서 삼성전자가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가격들을 형성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 최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삼성전자 역사적 저점에 대한 그런 부분들 브리핑 많이 드렸습니다. PBR 구간이겠죠. 1.03배 구간. 이 구간에서 최근 한 20년 정도 동안 어떠한 펀더멘탈적인 아니면 뭐 쇼킹할 만한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터져 나오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이 구간 같은 경우는 지켜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현재 지금 삼성전자 52주 신고가를 재이탈하게 되면서 역사적 저점, 현재 지금 PBR 1.03배 구간이 58,000원 정도로 지금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저점 이탈까지 나타난 상황에서 역사적 저점까지 5% 남짓밖에 남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현재 지금 증권업계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 역사적 저점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증권업계를 뭐 신뢰를 하지 않고 비판적인 그런 여론들을 가지고는 있지만 사실 이 저점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분석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증권업계가 현재 지금 이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거. 과거 이제 2022년, 2023년 당시 때도 최저점 구간에서 반등을 하는 타이밍이 여기서 증권가 쪽에서 역사적 저점이다. 그 이후로 이제 삼성전자가 큰 상승을 나타내 주지는 못했지만 50% 이상 상승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죠. 현재 지금 구간 같은 경우도 비중 확대를 할 수가 있는 절호의 기회 찬스로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과 함께 지금 삼성전자 관련된 분석 지금 영상 올려드렸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2024 급등이 기대가 되는 제약바이오 총정리 자료집 여러분들에게 주기적으로 이런 주식 자료집 나눠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해당 자료집 통해서 이미 이제 상한가 이상 간 종목들 덜어 이제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글로벌 빅파마 투자 트렌드들 그리고 관련된 핵심 수혜 종목들 전부 다 이제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놓치지 마시고 꼭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확인하실 수가 있는지 바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핸드폰 안에 이제 구글 플레이 스토어 있을 겁니다. 이제 카톡 같은 어플 설치할 때 다들 들어가 보셨을 텐데 여기 들어가셔서 검색창에 급등 타이밍 이렇게 이제 치시면요. 이렇게 생긴 어플리케이션 설치하는 게 나오게 됩니다. 설치하는 것도 100% 무료고요. 안쪽에서 어떤 정보들을 이용을 하는 것도 전부 다 무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다양한 투자 관점을 유튜브를 통해서 제시해드리고 있는데 당일 급등할 것 같은 종목들이라고 하던가 상한가 그 이상 기대가 되는 급등주 테마주 이런 정보들 같은 경우는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제시를 해드리는 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제시해드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장소니까요. 특히나 구독자분들 놓치지 마시고 꼭 설치하시기 바라고요. 설치하실 때 무료 아이디 가입만 하시면 되는데요. 이거 가입하실 때 핸드폰 번호 같은 거 개인정보 하나도 안 쓰셔도 되게 설정을 해놨습니다. 100% 무료니까요. 안심하고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설치하시고 어플리케이션 들어가시면 이렇게 생겼는데요. 아래쪽에 테마 차트 분석이라고 있어요. 이거 이제 누르고 들어가시고요. 그럼 위쪽에 별표 치고 제약바이오 총정리 자료집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 이제 누르고 들어가셔서 아래로 좀만 내려보시면은 첨부 파일이 있어요. 여기 이제 누르면은 무료로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스마트폰으로 받으시는 분 같은 경우는 PDF 파일이기 때문에 열리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분 같은 경우는 똑같이 구글 플레이에다가 PDF 뷰어 검색하셔가지고 이거 통해가지고 이제 여시면은 핸드폰에서도 열람 가능하실 거니까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고요.
여기 급등 추천주 게시판에서는 당일 급등이나 상한가 그 이상 기대가 되는 종목들 매일매일 이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종목들 올려드리고 있는데, 당장 이제 지난주 올려드렸었던 뭐 미래생명자원 이런 종목들 올려드리고 하루 만에 20% 가까이 급등세가 나타나게 됐었죠. 이런 식으로 단기 급등부터 상한가 그 이상 기대가 되는 종목들 매일매일 여기 급등 추천주 게시판에다가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놓치지 마시기 바라고요. 증권투데이 게시판에서는 장시작 30분 전에 단타 관심주를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장시작 전에 여러분들에게 자료집 매일 아침에 이제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장시작 전에 미국 증시 체크포인트 간략하게 이제 소개시켜드릴 수가 있겠고, 당일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셔야 되는 주요 단타 종목들 이렇게 이제 올려드리면은 여러분들이 한 100만원에서 200만원 이 정도로 이제 투자를 하셔서 하루에 단타로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 벌어가 본다 느낌으로 접근을 하시면은 매일 아침에 재밌게 단타 참여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증권투데이도 놓치지 마시기 바라고요. 테마 차트 분석 게시판에서는 핵심 자료집뿐만이 아니라 급등이 유력할 것으로 기대되는 테마주 종목, 업종, 섹터들 매일매일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시청해주시는 투자자 여러분들의 실전 계좌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가 있는 주요 정보들 드리기 위해서 매일매일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나가시기 전에 영상 하단에 좋아요 엄지척 버튼과 댓글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꼭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좋아요 버튼과 댓글 하나하나가 급등 타이밍에게 정말 큰 도움 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고요.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 누르시면은 급등 타이밍의 최신 주식 정보들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급등 타이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